통풍은 좀 다 나으셨는지요? 네네. 최연소 통풍으로 또 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이기도 합니다. 피로 맺어지지 않은 가족들과 함께 자랐던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의 얘기를 다 하기엔 한마디로 부족해서 팟캐스트 한 문장으로 부족해서 지금 시작합니다. 본 팟캐스트는 노무현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문장으로 부족해서 MC 배세민. 네, 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차원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었고요. 노무현 재단 우리 장학생분들이 우리 인스타그램도 팔로우를 해주시고 또 유튜브도 우리가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또 호응을 보여주시고 해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생각보다 구독자 수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유명인사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러면 좋겠는데요. 합해서 한 조회수 5천 정도 지금 저희가 나오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죠. 재밌게 잘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 또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새로 추가된 코너가 있습니다. 작은 노무현 오늘은 어디에?라는 코너인데요. 녹화에는 오지 못했어도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에서 느낀 소소한 순간들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요. 뭐 취업 고민, 연애 고민 뭐 어떤 것든 다 괜찮으니까요.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공지를 올리자마자 새로운 사연이 또 바로 저희한테 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재밌게 읽으실 수 있겠죠? 재밌게 잘 살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네, 그럼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세종, 충남 지역 장학생 김지원입니다. 저는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 도시 대전이 너무 좋아요. 도시 전체에서 느껴지는 어떤 느긋함도 그렇고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면 창밖으로 보이는 하천들과 공원들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MC 여러분들은 유독 애정하는 장소나 고향이 있으신가요? 차원님은 어떠세요? 애정하는 장소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서울에서 지금 26년째 쭉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여러 공간들 좋아하는데요. 그 돈이문 박물관 마을이라고 서대문 쪽에 또 멋진 공간이 있어요. 또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죠. 또 제가 고등학교 3년을 보냈던 이 안국이라는 공간도 매우 좋아합니다. 네. 어떠세요? 또 안동과 춘천에서 오셨는데 안동이 고향이지만 네. 가장 애정하는 장소는 서울광장이에요. 네. 이제 서울광장의 여름 그리고 가을에 네. 빈백을 쫙 깔아놓고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누워서 책 읽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누워서 이제 노을 지는 풍경도 바라보는 게 너무 좋아서 이제 서울광장 지방령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두 번째 만남, 오늘의 게스트를 한번 모셔볼까요? 노무현 장학생 이재원 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무현 장학생 이재원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재원님, 뭐 저랑은 뭐 개인적으로 잘 알기도 하는데요. 잘 지내셨나요? 네네, 이제 개강을 해가지고 제가 이번 4학년 2학기 막학기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인데 막학기답게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도 이번 주 후배들 또 동기들과 열심히 놀고 왔고요. 또 이제 방학에는 제가 전공 연수로 독일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독일 대학에서 유럽 정치를 배우면서 또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이제 문화 탐방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통풍은 좀 다 나으셨는지요? 네네. 최연소 통풍으로 또 좀 개인적이네요. 갑자기 이제 개인적인 네. 정보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네. 이제 괜찮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이제? 네, 제가 늘 먹는 것도 그렇고 러닝도 네.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꾸 맥주를 드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료를 가져가 봤는데요. 이게 이번 주 월요일 날 인스타 스토리입니다. 술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술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술 먹었습니다. 네, 맥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소맥은 거의 네. 안 먹고 저는 네. 소주만 중심적으로 예. 먹고 있습니다. 맥주, 네. 곱창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소곱창 맛있게 곱창 먹었습니다. 먹어요. 네. 곱창이 통풍이 굉장히 안 좋은데. 제가 그렇지만 이제 예. 먹으면서도 운동을 최근에 러닝 예. 열심히 하면서 이제 늘 이 몸의 이 균형을 잘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담은 여기까지 하고 얼른 재원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작은 노무현이 궁금해서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해, 너무 궁금해요. 아니 차원님, 뭐가 그렇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만나는 작은 노무현 누군지 알아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작은 노무현이 궁금해서. 장학생 캠프 이후로 이제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때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지 못한 것 같은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노무현 장학생 이재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이제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자 또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저의 이야기들을 함께 들려주고자 나왔습니다. 카톡 프로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카톡 프로필 요 사진이거든요. 뭐 어떤 거 하는 장면이신지. 일단 우리 차원 형님 MC분께서 상당히 이제 제 염탐을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 이렇게 프로필 사진도 소개시켜 주셨는데 이게 작년에 통일부 주최로 한 전국 대학생 통일 토론 대회 나간 결승전 사진인데요. 그때 저희 전공 같은 정치 외교학과 팀원들과 함께 나간 대회인데 결승전에서 이제 직원분들께서 잘 찍어주신 사진이어서 제가 프로필 사진으로 한 1년 동안 제가 설정해 놓은 사진입니다.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저한테 이런 얘기 안 하셨는데 관련된 이야기들 오늘 이곳에서 처음 공개하시는 건가요? 저는 딱히 뭐 이런 걸 숨기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좀 값진 시간을 채울까라고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약간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게 자립준비 청년 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게 피로 맺어지지 않은 가족들과 함께 자랐던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피치 못하게 본인의 가족이나 부모님과 좀 떨어져 지내고 헤어져 지내야 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아동들을 우리는 법적으로 보호 대상 아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아동들이 만 18세가 넘으면 즉 성인이 되면 그 시설을 나와서 스스로 혼자 자립해야 되는 시간이 옵니다. 그때부터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이라고 불려서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설에서는 언제 나오신 거예요? 저도 그러면? 이제 20살이 되자마자 이제 만 18세가 되자마자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면서 이제 퇴소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그 한국 NGO 신문에서 기사를 쓸 때 그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그 취재도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 예, 자립준비 청년이시라고 하니까 또 더 반가운 마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요즘은 뭐 아름다운 재단도 그렇고 노무현 재단도 그렇고 이런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관심, 특히 또 국가 정부에서도 이런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여러 정책들의 지원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보자면 제가 사실 이 용어를 보면서 근데 우리 청년들 중에 자립을 준비하지 않는 청년들이 있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누구나 사실은 독립을 하는 준비 단계에 있고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스스로 온전히 설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나의 가족을 꾸릴 수 있을까, 나의 꿈을 펼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이라고 보아서 저는 꼭 사실 이 용어가 어떠한 뭐 복지 용어 이렇게 불리기보다는 우리 청년들에게 모두 통용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싶어서 또 이런 경험이 저와 또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많은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내용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여야 구분 없이 지금 많은 정치권에서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자립을 하면서 좀 느낀 점이나 우리 정책들이 좀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물질적인 지원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자립 수당이라든지 자립 정착금이라든지 또 기타 이런 복지 정책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뭐 여야 또 정부를 막론하고 많이 늘어났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물질적인 지원만으로 과연 갓 20살이 된 사실은 청년이라기보다는 아동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 돈을 지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자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줄 때 그냥 돈을 준다고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돈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친구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직업과 일자리를 잘 찾아서 성공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지를 더 고민해야 되고, 예를 들면 뭐 금융 지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뭔가 단순히 물질적으로 단기적인 지원에 집중하기보다는 뭔가 이 친구의 장기적인 인생을 보아서 장기적으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잘 꾸려나갈 수 있을지를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컨설팅하는 그런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안전망을 잘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예,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죠? 이게 단순히 지원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돈도 중요하고 복지 지원도 중요하지만 뭐 금융교육, 일자리 교육들을 하면서 20대 20살이 이제 단순히 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닌 좀 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계획을 잘 꾸릴 수 있는 힘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진짜 중요하죠. 그러면 물질적인 그런 지원 말고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없으셨나요? 네, 사실은 이런 자립준비 청년 그리고 요즘 청년들에게 있어서 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정서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친구들은 물론 그 친구의 잘못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청소년, 아동 청소년기를 보낸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청년이 되어서도 그걸 약간 이겨내지 못하는 친구들이 좀 많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또 이런 친구들에게는 이런 물질적인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불안 혹은 정신적인 질환, 우울 같은 거를 치료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 지원이 좀 더 잘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것이 단순한 의료 지원 정책뿐만이 아니라 고립되지 않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무슨 공동체 속에서 이 친구들을 잘 지원하고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노무현 장학생들끼리도 또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친해지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우리 재단은 어떻게 알게 됐고 또 장학생은 어떻게 지원하게 됐는지, 예, 그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사실 노무현재단 너무 유명하지 않나요? 네, 너무 유명한데 사실 모두가 그렇듯이 저는 유시민 전 이사장을 보면서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2018년 몇 년 전이었을 텐데, 이제 유시민 이사장님이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으로 새롭게 취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 재단이라는 것이 사실 그때는 생소했는데, 그때 이제 노무현 재단이 주로 하였던 유튜브 방송이나 활동들을 보면서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전 정치 지도자의 뜻을 기리고 알릴 수 있는 이런 재단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아마 처음 알게 되었던 것 같고, 제가 마침 대학교에 장학팀에서 근로장학이라고 하는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공고를 보다가 노무현 장학생을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이건 내 거다. 뽑힐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도 될까요? 네. 전 뽑힐 줄 알았습니다. 자신감이 장난 아니신데요? 네. 죄송합니다. 좋은 겁니다. 저는 사실은 이 노무현 재단 공고를 보면서 성적도 보지 않고 내가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고 노무현 정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 부분이 엄청 길더라고요. 저도 지금 제가 쓴 자기소개서를 막 보고 있는데 어떤 이 사람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모습을 좀 보려고 하는 게 있어서 뭔가 저희 모든 것을 자기소개서와 면접 때 약간 쏟아부었거든요. 고민도 좀 많이 했습니다.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사실 이때 지원을 하면서 진짜 약간 많이 저를 되돌아본 것 같아요. 또 노무현이란 인물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생각해 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을. 네네. 예. 우리가 약간 쉽게 노무현 정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그때 처음으로 운명이다라는 유시민 전 이사장이 좀 마지막 작업을 한 노무현 대통령의 미완 자서전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보고 제 서평을 여기다가 자기소개서에 적었었는데,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뭔가 노무현이란 인물을 뭔가 종합적으로 저도 알게 되었고 또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면서 저를 좀 되돌아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노무현 정신이 뭘까라는 고민을 하셨다고 했는데 좀 답이 좀 나오셨나요? 네네. 제가 적었던 걸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노무현 자서전, 노무현 정신을 한 줄로 좀 줄여서 약간 좀 축약을 하자면 부끄러움을 아는 정치 지도자, 이렇게 제가 축약을 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대통령 자서전이라고 하면 대단한 사람들의 자서전이니까 난 이런 걸 잘했고 저런 걸 잘했어, 난 이만큼 잘났어 라는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반성 모음집이더라고요.
나는 이런 걸 잘못했고 이렇게 좀 잘못된 사람이야.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어라는 내용이 이 책 전반에 깔려 있더라고요. 전 이걸 보면서 대통령까지 하셨던 분이 자기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고 뭔가 정말 실제 자신의 잘못과 부끄러움을 온전히 느끼면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오히려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인데 어떠한 특히 뭐 불임 사건이라든지에 대한 인생 굴곡진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부분에 많은 시민분들께서 공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그분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 여보 나 좀 도와줘에 봐도 그 본인의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들 반성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그분의 매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갈 시간이 됐습니다. 차원님, 요즘 무슨 생각하면서 지내세요? 호수피를 가지고 있다가 팔았는데 팔지 말 걸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우리 작은 노무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당신의 생각이 궁금해서. 팟캐스트 신청서를 보니까 무임승차 문제, 지속 가능한 재정, 세대 간의 갈등 이런 사회의 다양한 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요즘에 눈길이 가는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우리 20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약간 이 젠더 갈등, 남녀 갈등이 어떻게 보면 지금 몇 년 동안 사실 가장 큰 갈등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몇 년 동안 사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사실은 온라인에서 뜨거운 갈등이었던 부분들이 오프라인, 정치까지 퍼져나가면서 이 뜨거운 갈등이 과연 해결될 수 있는 갈등인가? 또 이 위정자들은 이걸 해결할 의지는 있는 것인가? 오히려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민한 문제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많은 기회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사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갈등이 전 해결되지 않으면 청년들 사이에 정말 이런 반목과 갈등이 갈등되면 너무 사회적으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에게도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런 갈등을 우리가 좀 속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 관심 있는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좀 가지고 계신지요? 제가요? 예. 굉장히 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거. 서로 사랑해야죠. 서로 하지만 네, 저는 사실 이 젠더 갈등 문제에서 뭔가 좀 가장 큰 문제는 기성세대의 시선으로 현재 4050 세대의 가치관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려다 보니 저는 오히려 이 문제들이 잘못 해결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현재 20, 30대가 태어난 대한민국과 우리의 이제 기성세대 분들 혹은 그 위에 노년층들이 태어난 대한민국은 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후진국, 개발도상국에 태어난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는 사실 선진국, 많이 달라진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회 경제적인 배경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세대 간의 시각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당사자끼리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당사자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혹시 어디서 많이 접하시나요? 우리 MC분들께서는 젠더 갈등을 접한다면? 뭐 에브리타임이나 이런 데도 맨날 올라오고. 그렇죠.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이 논하게 되는데 익명 뒤에 숨어서 서로 얼굴 맞대고는 하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뭔가 서로를 공격하는데 저는 지금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 두 가지인데 서로를 공격하거나 나는 이만큼 피해를 받고 있어 라는 거를 전시하는 것 두 가지만 너무 반복되다 보니 저는 이 온라인에서의 이 논쟁은 한계가 있고 이 문제를 좀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좀 더 이성적인 이제 시선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노무현 장학생들끼리 과거 어떤 공론화위원회처럼 젠더 공론화위원회를 2박 3일, 4박 5일 이렇게 열면서 정말 이 논쟁을 피하지 않고 뜨겁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남녀 갈등 같은 젠더 갈등 같은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노무현 장학생
것들의 좀 역할이 매우 중추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봉화 캠프도 갔다 오면서 많은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이제 그렇게 제가 느낀 것은 이런 사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도 논쟁을 피하지 않고 토론을 좋아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냥 공격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미래 공동체를 어떻게 노무현 정신에 따라서 어떻게 나갈지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또 여기 저도 와서 많이 느꼈지만 너무 각자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기 PD분들이나 맞아요. 진행자분들이나 이미 이 사회에서 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같이 이 논의를 도와주고 컨설팅 역할을 한다면 저는 다른 것보다 더 훌륭한 대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그 피디오나 특별 생방송 만들까요? 특별 방송으로 뭐 이런 방송 한번 만들어도 추진해 볼까요? 제가 좌장 역할을 맡겠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고 제가 도움을 줬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본인 참가하셔야 됩니다. 저는 무조건 참가한가. 예,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좀 온라인 커뮤니티 뭐 일베라든지 아니면 DC 쪽에서 그런 성별 갈등 문제가 좀 많이 댓글 같은 것도 나오고 했는데 요즘은 흔히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이잖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과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썼던 SNS나 소셜 미디어가 어떤 거냐에 따라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20대가 많이 쓰고 있는 플랫폼이 이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진출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플랫폼 자체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항상 존재를 하는데요. 제가 뭐 누구라고 특정하진 않겠습니다만 저는 좌우를 막론하고 이 문제를 자신의 표를 얻고자 그냥 이용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죠. 저는 그게 뭐 자신의 표현이 뭐 실제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특히 숏폼에서 자극적인 단어를 이용해서 혹은 자극적인 내용을 이용해서 좀 사람들에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분노만을 자극하는 게 좀 많아서 저는 그게 온라인 좀 커뮤니티나 SNS의 한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알고리즘의 한계죠. 네, 가장 인간의 감정 중에 자극을 높은 수위로 끌어올리는 게 분노이기 때문에 분노를 유발하는 콘텐츠들만 알고리즘에 지금 띄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문제도 뭐 남자가 여자가 이런 표현들이 이제 좀 사라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영화에 관심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사실은 MBTI가 인팁인데 인팁이다 보니까 취미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맨날 혼자 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런 이 두 번째 이 갈등 문제를 다루면서 한 가지 영화를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하나 가져왔는데 추천드려도 괜찮을까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영화입니까? 저는 좀 실마리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너무 궁금해요. 너무 유명한 영화긴 한데 그 그린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카데미 네네. 상 받은 영화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죠? 제가 또 아카데미 상 받은 걸 많이 좋아합니다. 권위 있는 영화들 좋아하시는 네, 맞습니다. 이제 상 받은 거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게 작품상을 받은 영화인데 간단히 이제 내용을 소개해드릴 스포일러는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스포일 되지 이게 흑인과 백인의 이제 인종 갈등을 약간 다른 맥락에서 풀어낸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유명한 흑인 음악가가 이제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기사가 필요해요. 근데 그 기사는 이탈리아 백인인 토니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이탈리아계 백인도 이 백인 내에서는 미국에서 차별받는 인종 중에 하나거든요. 차별받는 백인 또 그리고 차별받는 흑인. 그렇지만 약간 역전된 관계죠. 음악가는 난 이미 유명하고 돈이 많은 약간 갑의 위치에 있고 을의 위치에 백인이라는 이제 인물이 있는데 거기서 서로가 받는 차별들을 서로는 이해하지 못했다가 서로 같이 운전을 오랫동안 같이 하면서 이 미국을 일주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는 보면서 역시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실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냥 서로의 편견과 선입견에 따라서만 보았던 것이 긴 시간 함께 이야기를 놔두고 또 같은 목표를 이루어서 뭔가 미션을 함께 클리어해 나가면서 이게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넷플릭스에도 있으니까요. 네네, 많은 있습니다. 분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부족해서 2회차를 마칠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딱 마지막으로 아쉬우니까 한 문장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한 줄로 웃고. 네, 좋습니다. 한 줄로 울고. 네, 잘하셨어요. 마음속에 콕 박힌 오늘의 한 문장 함께 들어볼까요? 내 인생의 한 한 문장. 문장.
마음속에 한 문장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또 직접 뭐 책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예, 마음속에 품고 사는 한 문장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항상 고등학교 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에 나오는 문구인데 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라는 책인데요. 얇은 책입니다. 얇은 책인데 본인 책인가요? 네, 제가 산 책 여기 보시면 제가 열심히 읽었다는 거를 막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책이 해졌네요. 네, 자주 읽어서. 예, 고등학교 때 산 책인데 여기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인간은 본성상 모형대로 찍어내고 그것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기계가 아니다. 그보다는 생명이 불어넣는 주는 내면의 힘에 따라 온 사방으로 스스로 자라고 발전하려는 나무와 같은 존재이다. 예,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어른들 혹은 사회가 정해놓은 모양에 맞춰 살아가도록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나이가 되면 어떤 일을 해야지, 어떤 대학에 가야지, 어떤 공부를 해야지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각자 나무의 모양이 모두 다르듯이 한 개인이 원하는 삶의 방식, 가치관 모두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이해하는 것처럼 내 내면의 힘, 자아가 바라는 대로 나무가 자라나는 것처럼 나무의 모양이 모두 다르잖아요. 나무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양이 뻗어나가는 것처럼 자신의 자아를 최대한 자유롭게 펼쳐나가는 그런 삶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주고자 이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자유론에서 그런 자유에 대한 갈망을 얻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자유론이 되게 자유를 예찬하는 책이라고 네. 많이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개별성입니다. 사회의 압박이나 정치적인 압박에 따라서 규정된 삶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과 개별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자유가 중요하다라는 걸 핵심으로 이제 삼고 있는 책인데요. 이 문장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고 좋은데라고 하면 이 짧은 책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하고요. 또 전 이사장님이신 유시민 이사장님도 이 책을 굉장히 추천했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한국 사회가 정해놓은 틀 이게 좀 되게 와닿았는데요. 저도 이제 삼수를 했었는데 그것도 결국 사회가 정해준 틀에 맞춰가지고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혹시 재원님은 이제 사회가 맞춰놓은 그 틀을 벗어나려고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벗어나려고 했던 경험. 그러니까 저는 항상 너의 꿈이 뭐야? 혹은 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물을 때마다 항상 대한민국은 난 커서 검사가 될 거야, 그렇죠. 판사가 될 거야. 약간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음악 중에 비틀즈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화이트 앨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저도 네. 좋아합니다. 저랑 음악창이 또 맞으시거든요. 아, 네, 근데 거기에 멤버였던 존 레논이 예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너의 꿈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언제나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의 아버지는 그거는 너의 꿈이 아니다. 너의 진짜 드림이 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전 사실 이게 저는 제 스스로 그치 이게 맞지라고 항상 공감을 했거든요. 저도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또 감히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언젠가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정치인 혹은 그런 위치에 한번 서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꼭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선거에 나가서 출마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 혹은 뭐 각자의 위치에서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또 어느 위치에서든 뭔가 이 사회의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더 나은 공동체, 더 나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서 좀 노력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재원님은 그럼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언제 행복하고 뿌듯한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지금은 어떤 장관이 된 의원실에서 입법보호전으로 잠깐 일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너가 청년이니까 청년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번 사업을 한번 꾸려봐라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도 이제 자립준비 청년과 관련된 약간 법률안은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연장, 자립 지원 항목 확대, 또 지자체별 자립 지원 전담 기관 설치 의무화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사업을 제가 진행을 했어요. 물론 저 혼자 진행한 건 아니고 보좌진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열심히 작성을 하고 지원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
퇴사를 하고 몇 달 뒤에 소식이 오더라고요. 이 법안이 대한 가결로 함께 통과가 되었다. 그 통과되는 확률이 높은 편은 아닌데 사실. 그렇죠. 예. 네네. 물론 이제 대한 가결이라고 하면 이제 제 법안 내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합쳐져서 상임위 대안으로 대안된 건데 그 법안 내용에 제가 썼던 내용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당사자로서도 그랬고 이 법률 개정이 어떻게 보면 항구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다른 청년들,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어떤 뭐 실질적이진 아닐지라도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좀 발판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약간 뿌듯함을 느꼈는데요. 좀 이런 것처럼 이 사회에 제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혹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좀 조그만 노력이라도 영향이라도 실제 눈앞에서 실현되는 걸 보면 좀 뿌듯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재원님의 활동이 진짜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재원님을 한 단어로 한번 말씀해 본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줄이긴 어렵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저는 단단한 기둥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주관이 좀 뚜렷했던 것 같아요. 남들이 약간은 뭐라고 하든 물론 이게 고집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거가 가치에 있는지 남들의 평가보다는 저의 생각, 저의 평가가 더 중요했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뭔지를 알아가고 또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의 시선 혹은 사회의 체면 이런 것들보다는 내 내면의 욕구가 더 강했던 것 같아서 이 내면의 힘에 따라 좀 살아가는 그런 단단한 기둥과 같은 사람이라고 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단단하다고 이야기가 쉽지 않은데 참 그 그러니까요.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계시는.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앞으로도 이제 사회에서 다양하게 단단한 기둥이 되어주시길 바라면서 이제 한 문장으로 부족해서 팟캐스트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팟캐스트 어떠셨나요? 일단 너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많이 준비를 안 해왔는데 약간 진행자분들께서 이미 경험이 있으신 이 사회에서 이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어가지고 좀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일단 사실은 이전에 여러 다른 게스트분이나 또 올 게스트분에 비하면 제 경험이 너무 좀 적거나 할 얘기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작은 이야기라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듣는 분들께 얘기하게 드리면서 한 가지라도 얻어 가시고 또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인생을 약간 되돌아보고 좀 저도 미래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문장으로 부족해서 오늘 두 번째 방송 우리 게스트 이재원 씨와 함께 해봤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한마디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문장으로 부족해서 3화는 11월 1일에 업로드됩니다. 16기 노무현 장학생 분들의 작은 사연도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